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질적 특성 좀 하다 멈췄는데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잘 외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 질적 특성의 뜻이 뭐예요? 재무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특성이 뭐가 있냐? 질적 특성 두 가지 뭐가 있다고 했죠? 근본적 질적 특성, 근본적 질적 특성 두 가지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근본적 질적 특성이 두 가지, 그게 뭐예요? 목적 적합성하고 표현 충실성.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목적 적합성, 표현 충실성. 그리고 목적 적합성의 뜻이 중요한데 뜻이 뭐냐면 여기 있어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난다. 이게 뭐냐면 관련성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그걸 우리가 목적 적합성이라는 말을 쓴다. 그리고 걔는 세 가지인데 여기 있죠. 예측가치, 확인가치.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예측가치, 확인가치. 그러니까 예측가치는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거고 확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확인하는 거. 그래서 예를 좀 들면 이거예요. 자, 뭐냐면 자, X 1년도에 이익이 120 났어요. 그럼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예측할 수 있냐면 X 2년도에 예를 들어서 분기재무제표 1분기 이익은 얼마가 되겠어요? 1년에 120이니까 1분기는 3개월이잖아요. 그럼 1분기 이익은 30으로 예측이 되겠죠? 근데 실제 1분기를 봤더니만 30이 아니고 40이에요. 그럼 반기 재무제표 뒤에 배울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반기 재무제표. 그러면 반기 재무제표는 이익은 얼마로 추정돼요? 80으로 예측된다. 근데 실제로는 반기 실적이 70이 나왔어요. 그러면 1년은 얼마로 다시 예측이 돼요? 150을 예측, 이렇게 예측을 하고 확인하고 다시 예측하고 확인하고.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예측가치, 확인가치. 그래서 이 목적 적합성은 요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요거. 중요성이죠, 중요성. 이렇게. 그래서 중요성의 뜻이 뭐예요? 잘못 기재된 경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일 나랑 소개팅 할 사람의 이제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게 잘못된 보정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죠? 원래 이 사람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야, 이게 제대로 됐으면 나 내일 안 나갈 건데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보는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나올 때 이 사진은 대단히 중요한 거다. 대단히 중요한 정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표현 충실성이에요. 표현 충실성. 그렇죠? 외모가 죽였을 뜻이 아니고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 그 남자로 말하면 다 뭐냐면 무신 정권 같아요. 고려 시대 있잖아요. 그렇죠? 무신 정권 시대 같아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막 몸 막 이렇게 하고 뭐죠? 그 피지컬 막 해가지고 맨날 뭐 추성훈 같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막 높게 되는 막 그런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그 대학 때 저는 이제 농구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농구할 때 이제 마이클 조던이 그 이제 스쿼트라고 하죠. 어깨 짊어지고 이렇게 앉았다 내렸다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거 하려고 이제 헬스클럽 갔어요. 농구 때문에. 근데 자꾸 이제 헬스클럽 아저씨들은 자꾸 저한테 이게 제가 이제 거기서 제일 어리고 하니까 그 아저씨들이 볼 때 답답한 거예요. 막 아령도 막 무조건 20kg 이상짜리 막 들게 하는 거예요. 얘 젊은 놈이 이거 막 들지 이렇게. 그죠? 와서. 근데 목적이 막 서로 다른데 이렇게. 근데 아마 그게 이제 뭐 육체적으로 막 이런 거를 너무 이제 강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죠? 안 좋아. 이렇게 우리 좀 정서적인 거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제 무신 정권 이제 시대예요, 지금이. 자, 아무튼 우리 표현 충실성 보겠어요. 표현 충실성. 그래서 표현 충실성 세 가지.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 없는 서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세요. 완벽한 표현 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에 여기 세 가지고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뭐겠어요? 자, 다음 중 표현 충실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뭐냐? 여기 있잖아요. 완전한 서술. 중립적인 중립서술. 그리고 오류 없는 서술이 되는 거죠. 그다음 거기다 중요성 나면 틀렸다고. 그 중요성은 목적 적합성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단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표현이 충실하려면 뭐냐? 완전한 서술. 그럼 뜻이 뭐예요? 선생님, 완전하다는 게 뭡니까? 얘는 누락 금지예요. 여기 보세요.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해서 이용자가 서술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여기 있죠. 모든 정보를 포함하라. 그러니까 말이 길어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누락 금지.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전날 제가 친구랑 이제 막 계속 저녁 7시부터 이제 삼겹살 소주 먹고 이렇게 해서 와이프한테 연락 오겠죠. 이제 문자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뭐 친구 만나가지고 여기서 소주 먹고 이렇게. 그죠? 한 10시쯤에 갑자기 전화기를 꺼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음날 아침 7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죠? 만약 집에. 그럼 이제 와이프가 자고 있을까요? 안 자고 있겠죠. 그래서 너 누구 만나? 왜냐면
완전한 서술이 깨졌잖아, 이렇게. 정보 영역이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거를 갖다가 이제 정보 이용자한테 알려줄지 말지를 내 스스로 결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 하란 말이야. 아, 이거는 몰라도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선의의 거짓 필요 없다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있는 그대로 다 알아.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완전한 서니까 표현이 충실하다는 건 뭐냐? 이 정보가 충실하다는 건 뭐냐면 누락하지 말라고요. 네 스스로 판단 내려가. 아, 이거는 몰라도 될 것 같아가지고 안 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게 바로 완전한 서술이 된다. 완전한 서술. 됐죠? 요거.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중립적 여기서 보겠습니다. 우리 중립적 서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앞쪽을 좀 봐야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밑에를 좀 더 볼게요. 자, 완전한 서술하고 여기 그렇죠? 끝에 있었어요. 죄송해요. 여기 우리 중립적 서술. 자, 중립적 서술은 재무 정보의 선택이나 표시 여기 이런 말 편의가 없다. 이걸 우리가 써보게. 불편. 자, 몸이 불편하다. 아이고.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뜻은 뭐냐? 영어로 말하면 unbiased 이런 말을 씁니다. 요 S예요. 이게 뭐냐면 치우침이 없는 쉽게 말하면 편견이 없다. 편견이 없다 이런 뜻이 편견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 동생이 있을 거고 와이프 동생이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둘이 다 동생들은 늘 실수 같은 걸 많이 한다 이런 뜻이 이렇게. 그죠?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한테 처남이죠. 와이프 동생이 뭐 실수해 이렇게. 그러면 와이프가 뭐라고요?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해. 그죠? 근데 만약에 제 동생이 만약에 실수해 이렇게. 그죠? 그럼 와이프가 뭐라고요? 인간이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이 이제 실수하는데 표현이 다 느낌을 알 수 있지 이렇게. 그게 바로 뭐냐면 중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중립적.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한민국 정당 있죠. 정당. 그럼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당을 하면 아이고 뭐 당연히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 이 말이 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중립적이지 않은 거고 다른 걸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신문이나 뭐 방송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안에 안 읽어도 돼요. 이 신문이나 이 방송이 어떤 식으로 얘기할지 그냥 느낌이 쫙 그럼 뭐예요? 중립적이지 않은 거죠. 원래는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있는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는 있는 사실 그대로만 얘기를 해야 된다는 뜻. 근데 중립적이지 않고 우리가 이제 국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최고다. 근데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하라.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뭐 반만년 역사였다. 반만년 이렇게. 그러니까 제 고등학교 이제 국사 시간에 우리 국사 선생님께서 얘기해 준 거예요. 뭐냐면 단군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청동기 시대랑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국사 선생님의 주장은 뭐였냐면 대한민국 역사는 5,000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에다가 2,300년, 4,300년 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3,30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이제 뭐냐면 청동기 시대 때부터 이제 뭐 국가가 이렇게 좀 뭐 형성이 되고 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석기 시대 이럴 때는 국가가 아닌 거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배 계급 나오고 뭐 이래야지만 이제 뭐 국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신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좀 더 심한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하고 신화를 구분을 못하면 안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뭐냐면 단군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약간 신화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 그게 그건 뭐예요? 인적 국가의 역사책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걸 토대로다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뭐예요? 역사가 좀 깊고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러면 뭐예요? 중립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쪽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회사가 있죠. 경영자가 있고 그다음에 주주가 있어. 주주도 대주주가 있고 그다음에 뭐 소액 주주 등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주주를 위한 거. 그러니까 대주주는 뭐냐면 그 쉽게 말하면 우리 뭐 주가 조작이니 뭐니 이런 거 위해 가지고 회사가 잘 안 되지만 잘 되는 것처럼 해야 돼요. 계속 유지해서 사람들 많이 몰리게 한 다음에 몰래 냈다 팔아야지. 중립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회계장부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회계장부가 표현이 충실하다. 이 회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바로 중립적이다. 그러니까 중립적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립적으로 서술을 해주라. 중립적 서술을 해주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함으로써. 근데 이게 뭐냐면 2020년도에 이제 들어온 그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중립적이라는 것은 이제 신중성의 기본. 신중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 고양이 있죠. 제가 이제 고양이 좀 키우고 우리 딸 때문에 이제 고양이도 키우고 이제 강아지도 키우고 하는데 아무튼 고양이가 항상 조심성이 많아서 이제 앞발로다. 그죠? 고양이한테 제일 중요한 앞발이란 말이야, 앞발. 걔네들 항상 앞발을 잘 이렇게 보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늘 앞발을 소중히 하고. 그래서 뭐가 있을 때는 이제 앞발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만져보는 느낌. 돌다리도 두들겨.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신중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이제 엄청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 가볍게 이제 보시고 그 밑에 있는 게 중요하다. 자, 표현 충실성은 모든 면에 정확한 걸 의미한다면 틀렸죠? 그건 신만이 가능한 거다. 그래서 뭐예요?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면 틀립니다. 그거는 의미하지 않는다. 예, 그거는 신만이 가능한 거고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보죠. 자, 근본적 질적 특성에 뭐 적용 등 나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중요성은 없어요. 이렇게 크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될 내용, 그거는 뭐냐면 조금 더 위에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여기 보죠.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어요. 여기를 조금 이제 잘 봐두시라. 그러니까 이거 써볼게요. 이게 근본적 질적 특성이면 얘를 도와주는 게 보강적 질적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 보강적 질적 특성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걸 외우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입니다. 시험 문제는 요거만 외우면 돼요. 요 몇 가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보강적 질적 특성은 뭐냐? 근본적인 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뭐냐면 근본적 질적 특성이 펀더멘탈이에요.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거고 보강이란 말은 영어로 인핸싱이 뭐냐면 강화시키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돋보이게 하다. 그러니까 좋은 예는 아니지만 느낌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메인 MC가 있어요. 뭐 유재석이다, 뭐 강모동이다, 그죠? 그 다음에 신동엽이다. 이런 느낌이 근본적인 거고 보강적인 건 뭐냐면 유재석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하, 뭐 박명수 이런 분들, 그죠? 정준하 이런 친구들이 결국 뭐냐면 보강적 질적,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돋보이게 하는 거죠. 러닝맨 지금도 하고 있는 거 맞죠? 러닝맨 이렇게. 그러면 러닝맨은 유재석이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면 그 유재석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이 있고 보강적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뭐냐 여기 보세요. 보강적 질적 특성은 여기 4가지 외우셔야 돼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이죠. 얘는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죠. 그럼 시험 문제 보겠어요. 다음 중 보강적 질적 특성이 아닌 것은 1. 비교 가능성 2. 검증 가능성 3. 중요성 4. 이해 가능성 하면 답이 3번이 된다. 왜? 중요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이 된다. 중요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교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비교 가능성.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요? 검증 가능성. 그 다음 뭐예요? 적시성. 그 다음 이해 가능성 순서대로 돼. 그러니까 항상 왁구를 잘 잡고 제가 체크하는 거 그거만 잘 체크해 두시고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그거 한 번씩 체크하고 외워 두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비교 가능성은 뭐냐? 우리 사람을 비교하려면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죠? 혼자만 있으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뭐 피지컬이 뭐 이렇게 왜요? 남들이 봤을 때 저 친구 몸이 엄청 좋은데? 이런 느낌을 주려고. 그죠? 또는 뭐예요? 우리 그 운동 격투기도 막 보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몸이 더 크고 막 좋으면 이 사람이 무조건 가끔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제가 이제 동영상 많이 보는 팔씨름 하는 동영상 그죠? 이렇게 막 팔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몸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팔씨름 동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이제 뭐냐면 옆에서도 막 몸이 막 이래가지고 막 고릴라 같은 사람들이 해서 당연히 이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 못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막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타고난 거니까 근육이 엄청 많이 없는데 팔씨름이 엄청 막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근데 아무튼 뭐냐 우리가 뭔가 비교해요. 그러니까 누가 막 화장을 하고 막 예뻐 보이려고 하는데 무인도에 혼자 있어요. 만약에. 그럼 과연 이 사람이 화장을 할까? 아니면 이 사람이 막 엿기 들고 막 피지컬 막 해가지고 막 근육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할까? 안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 살아 혼자 이렇게 그럼 안 하겠죠. 머리 자를까요? 안 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비교를 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대상이 이제 2명 이상이 있어요.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보면 비교하려면 최소한 두 항목이 이 문장이 이제 그 뜻이 이제 이런 거고, 여기 핵심이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공부하는 요령은 뭐냐면, 우리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노래 맞추는 거. 그러니까, 노래 일부분을 잠깐 들려줘요. 그리고 가수가 누구고, 뭐 제목이 뭐고, 그 다음에, 그럼 그걸 맞췄어요. 그러면 나머지 뭐 따라 불러보세요. 예, 그런 느낌. 그래서 뭐냐면, 얘는 어떤 몇 가지 이제 힌트를 줘요. 이 힌트를 듣고 얘가 뭔지. 그럼 여기 보세요. 유사점, 차이점이나, 비교 가능성이라. 결론이 이거, 결론이 유사점이나 차이점, 그럼 뭐예요? 비교 가능성. 바로 팍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비교 가능성 안에 여기 있어요.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수학으로 한번 하자면 요거 여기 나오나 모르겠네. 이렇게. 더 크게 그렸어야 했는데. 요게 비교 가능성인데 여기 안에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이제 수학 시간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했던 거 기억나요?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그러니까 비교 가능성이 더 큰 범위예요. 필요 조건이다. 일관성이나 통일성은 충분성. 그러니까 결국 뭐냐 여기 보세요.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과 관련돼 있지만 여기 이게 시험 문제예요. 동일하다 하면 틀렸단 말이에요. 동일한 개념으로서 틀렸다고요. 왜냐하면 비교 가능성 안에는 통일성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비교가 당연히 여기 일관성은 비교 가능 관련돼 있죠. 하지만 동일하다 하면 틀렸다고요. 동일하지 않다고요. 시험 문제가 동일하다 하면 틀렸다니까요. 이렇게. 왜냐하면 비교 가능성을 가지려면 통일성도 있어야 된다고요. 두 개를 다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다 틀렸다고 통일성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비교 가능성은 얘도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둘 다 있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일관성이 뭐냐면 얘는 옛날 표현이 기간별 비교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여기 보세요. 일관성은 한 회사, 그러니까 보고기업이 회사에 쉽게 말하면 한 회사 내에서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 그게 일관성이 있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AICPA 그 강의할 때 거기 광화문에 학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의할 때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강의가 이제 저녁에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거기 이제 밑에 보면은 식당이 있어요. 식당. 그 학원 이제 그 옆 건물 밑에 1층 식당 이렇게 거기 청국장이 맛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메뉴판에 가서 시켜도 청국장 맛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갈 때마다 이제 뭐냐면 청국장을 시켰어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자리에 앉으면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주문 받는 아주머니 요새라면 이제 키오스크로 뭐 하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국장이 그냥 나와요. 저는 어떤 인간이에요? 저는 여기 있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요. 그죠? 맨날 갈 때마다 똑같은 걸 시키니까 그분이 얘는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번은 뭐 청국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청국장 나왔을 때 아주머니 왜 이러세요? 저 청국장 말고 다른 걸 시키면 이게 아니고 그냥 제가 또 먹잖아요.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아예 묻지를 않은 거니까 제가 들어서 어디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러면 합니다. 그죠? 밥 먹는 거 얘기하니까 아주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뭐냐면 그때는 혼밥이 없었어요. 그 지금이라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벌써 이제 제가 강의 이제 초창기 때니까 그게 20년 전입니다. 거의. 그죠? 20년 전쯤입니다.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건대에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강의할 때 건대 있고 그쪽에서 그래서 이제 강의 이제 하러 가기 전에 이제 뭐 설렁탕 하나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맨날 이제 혼자 와서 밥 먹으니까 6시 넘어가지고 이렇게 혼자 와서 밥 먹으니까 그때 이제 그분이 식당 아주머니 저한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이혼했냐고.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니 그냥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혼자 밥 먹고 들어가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때는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녁 다 돼가지고 혼자 밥 먹고 들어가는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이혼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니 저 그거 아닌데 이렇게. 근데 지금이라면 당연히 막 식당 구조도 막 혼자 밥 먹는 사람 구조도 있지만 그 당시는 그게 이제 대단히 특이한 거예요. 아무튼 여기 보세요. 자, 비교 가능성은 그래서 통일성이 아니다. 그리고 비교 가능성, 일관성. 저는 일관성 있는 사람. 이렇게 했더니 또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시키는지. 그렇죠? 선생님이 맨날 뭐, 예를 들어서 뭐 청국장 얘기하니까 그럼 정말로 청국장만 시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학생인데 이제 제 노량주 강의 많이 하니까 학생이 제가 이종화가 이제 뭐 시키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정말로 청국장을 뭐 시키는지 이렇게. 자, 아무튼, 자, 일관성은 자, 비교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하다 하면 틀려요. 동일하지 않다. 요 그림을 꼭 기억해 보시면 되고, 자,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년도하고 올해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걸 우리가 일관성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보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자, 비교 가능성 목표이고 일관성은 목표를 달성에 도움을 준다. 자, 그 얘기 뭐냐면 이게 더 상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더 상위의 개념이 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일관성은 목표이고 비교 가능성은 목표를 달성 도움을 틀렸다고요. 뭐가 목표예요? 비교 가능성이 목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문장들 있죠? 이런 것만 잘 보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제 문제풀이 할 거예요. 틀리라고요. 괜찮아요. 시험장에서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틀렸을 때 제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뭐 기본서 한번 이제 찾아보시면 밑줄 쳐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것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에 대한 틀려요. 통일성이 아니다. 그리고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사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표현 이게 기업 간 비교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우리 기업 회사끼리 비교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A, B, C, D 4명이 있어요. 누가 밥을 빨리 먹는가?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중국집 같습니다. A는 짜장면, B는 짬뽕, 이렇게 C는 뭐 잡채밥, 뭐 D는 뭐 볶음밥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쟀어요. 과연 이게 빠르니까 짜장면이나 이런 거 빨리 먹을 수 있지만 짬뽕은 뜨거우니까 빨리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밥 먹는 시간 늦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하려면 중국집 갔으면 짜장면이면 짜장면으로 통일하든가 짬뽕이면 짬뽕 통일하든가 뭔가 통일을 해야지만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끼리 비교하려면 어떻게 한다? 회계 처리 방법을 통일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여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교 가능성, 일관성, 통일성 이 두 개를 다 포함한 개념이 되고 제가 밑줄 친 부분 있죠? 그것만 좀 잘 쉽게 말하면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보시고 요 문장도 이제 가끔가다 어렵게 나오면 여기 보세요.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의 비교 가능성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요 문장. 그러니까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의 비교, 그러니까 가로를 쳐놔요. 가로에 들어갈 말은 적시성 이러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 가능성. 요 문장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거 보시고.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요 문장은 좀 중요한데 여기 보세요. 하나의 경제적 현상은 여러 가지 방법, 이게 뭐냐면 감가상각, 나중에 이제 우리 유형자산 감가상각 시간에 배웁니다. 정액법도 있고 정률법도 있고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등등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회계처럼 정액법도 되고 정률법도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비교해서 어떻게, 요게 시험 문제라고요. 증가한다면 틀렸다고요. 감소한다. 당연히 비교가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당연히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만약에 A, B, C, D 네 회사가 영업적으로는 다 똑같은데 감가상각 방법만 A 회사는 정액법, B 회사는 정률법, C 회사 이중체감법, D 회사는 뭐 연수학계법을 써서 이익이 달라져요. 그럼 과연 그 기업의 가치 이게 다를 거냐?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감가상각 방법이 결국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중에 그게 문장으로도 나와 이렇게.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증가한다면 틀리고 감소한다. 그다음 여기 보시면 검증 가능성, 검증은 뭐냐면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했는지 저기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검증 가능성 여기 보세요. 합리적인 판단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남이, 그러니까 나하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은 저를 무조건 좋게 얘기하겠죠. 좋아, 네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뭐냐면 검증 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정보는 이렇게. 그래서 자, 어떤 소설이 표현 충실성이라는데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해서 여기 검증하는 게 의견이 일치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잘생겼다. 또는 뭐 이 사람이 뭐 어떻다라고 하는 거에서 사람들이 붙여요. O, X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정보는 검증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얘기했더니만 팽팽해요. 그럼 검증할 수 없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 이게 바로 뭐냐면 검증 가능성.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그게 뭐예요? 객관적인. 남남이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면 이 정보는 검증 가능하고 의견이 분분하면 얘는 검증 가능한 정보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보시고 그럼 시험 문제는 뭡니까? 여기 보세요.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일점 추정 치어야 한다면 틀렸다고요. 단일점 추정 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거를 양궁을 가지고 양궁. 자, 양궁 보면 제가 관역을 좀 그리고 관역 이렇게. 여기 보시면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10점, 9점,
8점, 뭐 7점 이렇게 쭉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얘도 10점, 얘도 10점, 얘도 10점. 이게 다 10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했죠. 단일 점 추정 취해야 한다고 틀렸다고요. 구간이나 범위도 다 검증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여기 정 가운데 이렇게 있고 여기 렌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화살이 이렇게 와서 렌즈에 박혀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렌즈에 박혀야지만 10점이 아니에요. 그게 단일 점 추정치라고요. 단일 점으로 딱 찍혀야지만 그게 검증 가능한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간이나 범위로 와도 이게 충분히 검증 가능하다. 그 느낌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연예인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그 어떤 예쁜 연예인이 있으면 이 연예인이 예쁩니까? 라고 했을 때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100점 만점으로 하면 그러면 100이라고 해야지만 예쁜 게 아니고 뭐 98, 95, 97 뭐 이 정도 해도 이 사람은 그냥 예쁜 걸로 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서부터는 조금 중요성은 떨어지는데 여기 적시성은 뭐냐? 제때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분기 재무제표는 반기 재무제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만 주는 게 아니고 뭐냐면 6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준다.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애기들이 있어요. 애기들. 애기들은 나이로 얘기를 안 해요. 뭐냐면 개월수. 이해 몇 개월 됐어요? 15개월 됐는데요. 그러니까 나이는 이제 같은 나이로 될 수 있지만 성장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애들은 개월수로 얘기해. 개월수로 이렇게. 그런 것처럼 뭐냐면 회사에 대한 정보도 뭐냐면 몇 개월 단위로 회사가 막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중간 재무보고라고 이제 나중에 배울 겁니다. 분기 재무제표나 반기 재무제표.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라는 말은 뭐예요? 정보 이용자가 원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야 3개월에 한 번씩 정보를 좀 줘라. 매월 하는 건 너무 격리 직원이 힘들어 죽으니까 우리 3개월에 한 번씩 좀 하자.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분기 재무제표. 6개월에 한 번씩 하자. 그럼 그게 뭐예요? 반기 재무제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고. 이런 건 문장이 쉽죠?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되면 유용성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제출하라는데 10년 전 거를 제출하면 의미가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도 결국 뭐예요? 매년 이렇게 이제 해서 그걸 제출을 해줘야 돼. 그런 느낌이 바로 적시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요 위에 보시면 이해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해 가능성. 자, 이해 가능성은 뭐냐? 쉽게 말하면 이거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 분류하고 특징지에 표시하는 것은 여기 이해 가능하게 한 이게 뭐냐면 쉽다 이런 뜻 쉽다. 어려우면 안 되고 쉽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일부 현상은 본질적 복잡해서 여기 보세요. 표현 방식이 웃기죠. 이해하기 쉽죠.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하면 되는데 문장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기준서가 이제 IFRS가 있고 IFRS를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구글 번역기 같은 거 돌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 표현이에요.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게 뭐예요? 우리말로 어렵다고 어렵다.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 방식만 좀 보시고. 그래서 그 현상을 제외하면 그럼 뭐예요? 완전한 서술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근본적인 게 더 중요하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결국 뭐냐? 제외하면 돼야 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어떤 건 어려워요. 그럼 어려운 걸 빼자. 그럼 이해 가능성 높아지죠. 하지만 완전한 서술이 안 되니까 근본적 질적 특성이 훼손되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얘를 제외하면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죠.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높아진다고요. 하지만 불완전하죠. 왜? 완전한 서술이 아니니까. 즉 근본적 질적 특성이 훼손된 거죠. 그래서 잠재적 오도할 수. 따라서 얘는 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해야 된다. 느낌상 이거 여러분들 뒤에 가면은 약간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럼 어려운 거 제가 설명하면 분위기가 안 좋다고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그거를 제가 빼자. 그럼 시험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려워도 해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세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도 이런 거예요. 자, 뭐냐면 재무보고서는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용자를 위해서 작성돼요. 때로는 박식하고 부지런 이게 누구냐면 이게 의사분들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의사분, 의학 박사. 얼마나 이제 대한민국 공부 제일 잘해야지만 뭐 의대 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만 그분이 보는 거. 재무제표 보고 나 지금 의사인데 나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열심히 했는데 이거 왜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된다. 왜냐면 그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혹시 뭐 경제신문도 좀 보고 회계 용어도 좀 공부하시고 했나요?
안 했으면 당신이 의사라고 해도 이거 이해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여기 있잖아요.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해서 이용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 작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의사라고 해가지고 나 의사니까 당연히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잘못돼. 이런 주장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근본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이제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보강적 질적 특성의 적용인데, 자,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극대화돼야 돼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그 다음 봐보세요.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한, 이게 뭐예요?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유용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이 중요한 거예요. 하, 박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보강적,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하나 박명수 씨 기분이 좋아야 돼요. 하지만 방송을 위해서 누구 기분이 더 좋아야 돼요? 유재석 씨라든가 강호동 씨 기분이 더 중요하다. 그거를 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자, 보강적 질적 특성이죠. 예, 얘는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더라도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있다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요거를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그거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더 하고 이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유용한 재무 정보에 대한 원가 제약 나와 있죠. 여기 원가 제약.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여러분. 원가가 있고 여기 효익이 있어요. 이렇게 효익은 만족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을 가면 돈이 들어가요. 그게 원가. 기분 좋아져요. 그게 효익이에요. 이렇게 그럼 뭐가 커요? 당연히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제약이란 말이 가끔 물어요. 선생님, 제약이란 말이 뭡니까?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원가는 효익을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원가가 효익보다 커지면 그거는 잘못된 정보예요. 그러니까 원가를 상세하게 보고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상세하게 보고하려면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 근데 효익이 별로 안 들으면 상세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원가 제약이 된다. 요 용어만 하시면 돼요. 원가 제약이라고 하는 용어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은 질적 특성이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여기 중요합니다. 질적 특성.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